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거의 독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, 성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 문제, 표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빙고는 그 개념과 자료 분석이 혼합되어서 나눈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먼저 표 분석 방법. 비율끼리는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.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느냐? 그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죠. 수가 얼마만큼인지,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모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비율끼리는 각 집단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. 그런데 예외가 있죠. 동일 집단, 단수 응답의 경우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집단끼리 구성원 수가 똑같을 경우, 이때도 비율로 비교해도 수랑 비율이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조출생률, 조이혼율과 같은 이런 경우는 천분의 x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것. 두 번째는 집단의 크기 산출.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평균값에서 격차가, 거리가 똑같으면 수가 같다,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전체 집단의 평균값에서 가까운 집단이, 평균에 가까운 집단이 더 큰 집단이다. 우리가 이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잘 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죠. 그래서 격차의 비율만큼 집단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. 그런데 전체 집단의 평균값과 각 집단의 평균값이 같은 경우는, 이 경우는 집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. 빈곤에 대해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렌츠 곡선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. 왜냐하면 완전 평등 곡선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로렌츠 곡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, 실제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표보다 이것이 훨씬 더 불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입니다. 소득이. 그랬을 때 소득의 크기를 가지고 중위소득이 어디 위치하는지 보게 되면 가구의 수와는 아래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로렌츠 곡선에서 이미 아래쪽에 놓인다는 것이 나오죠. 그렇죠. 그래서 중위소득이 아래쪽에 놓인다라는 것. 그러면 자연히 중위소득이 50%도 그 아래에 있을 테고 최저생계비도 그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. 물론 최저생계비가 더 높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중위소득 50%가 최저생계비와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해서 구분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숙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